안녕하세요.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잉남입니다. 오늘은 울산 선바위에서 출발해 허곡에를 넘고 경주 본계를 지나 경주 박물관 근처를 돌아서 보문단지를 다시 지나고 그리고 문산공단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동천 자전거길로 복귀합니다. 100km가 조금 안되는 95km 거리에 획득고도 714m 코스네요. 앞에는 허곡에와 보문단지를 통과하고 나서 나오는 블루원 리조트 어필, 그리고 문산공단의 짧은 깔딱 어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탄한 편에 속합니다. 이번 주 오픈라이더 벙은 시간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는데 쿠쿠님이 인스타에 벙을 올려서 따라가기로 합니다. 참석자는 쿠쿠님과 성명이와 저, FTP 3.5, 4.0 정도로 간다길래 좀 두려워서 물어봤더니 둘이서 돌아가며 끌어주고 힘들면 전 로테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참석한다고 답장했습니다. 자주 함께 다니는 3명이라 챙겨주시겠지. 그리고 코스도 아는 길이라 떨어지면 자력 복귀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이 울산 언양 선바위이고 도착이 울산 북구 지식산업센터. 출발과 도착점이 달라 보통은 선바위까지 점프하는데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40분 정도면 집에서 선바위까지 도착인데 조금 더 미리 출발해 봅니다. 선바위에서 팩라이딩이 시작되면 페이스가 빨라질 것 같아 선바위까지는 워밍업 삼아 천천히 가기 위해서였죠. 저기 아침 일찍 같이 모여서 자전거 타는 건 좋은데 헬멧은 좀 썼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영상 설정은 표준입니다. 30프레임에 HDR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니 확실히 역광에도 화질이 좋습니다. 쿠쿠랑 상명이 둘 다 출발지가 비슷해서 태화강 자전거 도로에서 만날까 싶었지만 안 보이네요. 제 페이스가 둘보다 느려서 둘 중 한 명 혹은 둘 다 저를 추월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일찍 나섰나 봅니다. 선바위에 도착합니다. 약속 시간인 10시까지 15분 이상 남았네요. 숨을 고르며 기다립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상명이와 쿠쿠가 순서대로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둘 다 약을 어제 빡세게 타서 그런가? 그래, 열심히 탔죠. 상명이는 새벽까지 일해서 피곤하고 쿠쿠님은 어제 빡세게 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컨디션이 좋지는 않습니다. 밤에 너무나 생생한 꿈들을 여러 개 꿔서 잠을 설쳤거든요.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어떤 핑계를 대고 불참할까 고민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어쨌건 참석하게 된 건 같이 하는 멤버들 때문입니다. 저번 1강 팀 퍼포먼스의 무시무시한 수준과 오픈라이더 레벨 3 그 어느 사이 강도가 되겠다 싶은 라이딩인 것 같아서입니다. 오늘 제대로 훈련되겠다 싶었죠. 출발하자 쿠쿠님이 지그시 끌어줍니다. 제겐 약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강하지도 않은 페이스로 끌어줍니다. 전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쿠쿠님은 벙 레벨에 맞게 페이스를 잘 조정해줍니다. 자신이 팩 선두에 서면 자신의 페이스로 달린다. 뒤에서는 알아서 따라오겠지 하는 제가 했던 말은 훈련 모임에서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나중 일이지만 오늘 하루 종일 라이딩하면서 절실히 느낍니다. 쿠쿠님 너무 잘 끌어주신다. 어떻게 이렇게 운동 잘 될 정도로 적당한 강도로 끌어주시지. 첫 어필 허곡에를 오릅니다. 둘 다 역시 잘 오르네요. 저도 최대한 따라가 봅니다. 상명이는 끝내 지치지 못하고 정상에 도착합니다. 나중에 보니 PR이었네요. 정상에서 물만 한 모금 마시고 내려갑니다. 저번 땅머리 라이딩 때 이 내리막에서 선두를 놓쳐버린 기억이 있어서 최대한 페달질 열심히 하며 붙어갑니다.
이제는 익숙한 저 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 오르막이겠죠. 페이스 올릴 걸 저도 예상했습니다. 열심히 따라가 봅니다. 이때 아마 10초 구간 파워 PR을 세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터벌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떨어지지 않고 상명이와 함께 오릅니다. 상명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긴 한가 봅니다. 어필 끝 다운힐에서 뒤로 좀 떨어지네요. 쿠쿠님만 쭉 따라갑니다. 약간의 깔딱 어필에서 댄싱하며 끝까지 안 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쿠쿠님은 뒤를 돌아보며 상명이를 체크하면서도 계속 가네요. 저도 그냥 쿠쿠님 페이스대로 따라갑니다. 평지에 와서 페이스가 좀 떨어지길래 제가 잠깐 선두도 서봅니다. 그렇지만 이내 신호가 걸리고 여기서 상명이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얼마 안가 도착하네요. 이제 지속적인 페이스로 계속 달립니다. 바람이 꽤 역풍으로 부는데도 앞사람 바람막이 삼아 쭉 갑니다. 경주 시내로 들어오니 차들이 좀 많습니다. 경주 박물관 근처 깔딱 어필에서는 높은 파워도 찍어봅니다. 보문단지 잠깐 오르막입니다. 꽤 힘들어도 금방 끝날 걸 알기에 페달을 놓지 않습니다. 쿠쿠님 말대로 5분 잠깐 힘들면 되는데 한 번 떨어졌다간 30분 이상 끝없이 더 힘듭니다. 보문단지가 끝나고 불국사 쪽으로 가는 지리한 오르막입니다. 쿠쿠님 참 잘 가네요. 컨디션 안 좋다던 상명이도 절 앞질러 갑니다. 이제는 길 넓은 약 내리막입니다. 바람을 맞으며 신나게 달려봅니다. 선두에 서서 제 기준 꽤 길게 걸어봅니다. 불국사 아래 한 편의점에서 먹어봅니다. 단팥빵과 스프라이트가 꿀맛이네요. 이 국도길을 계속 직진하며 차들이 엄청 많지만 우회전하면 좀 한적한 길을 달려 울산 경주 다닐 때 이 길이 좋습니다. 와, 오늘 속도가 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페이스대로 계속 가면 평속 30km도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평속 30을 넘을 수 있을까요? 로드사이클을 타기 시작하고 얼마 안가 대부분 속도계나 사이클링 컴퓨터를 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몇 시간이나 타고 있으며 페달을 얼마나 빨리 돌리고 있나,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중 가장 궁금한 정보가 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꽤 빨리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시속 몇 킬로 정도 되는 걸까? 가끔 느린 자동차들도 앞질러 가는데 어느 정도 속도일까? 그런 궁금증이죠. 그렇게 속도계 혹은 사이클링 컴퓨터를 사고 라이딩하면 전 조금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한참 꽤 힘들게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라이딩이 끝나고 기록을 보면
평균 속도 시속 25km 안 되는 겁니다. 달리는 중 속도가 찍히는 건 30이 넘어 35, 40이 나올 때도 있는데 평속은 25, 27 뭐 이런 겁니다. 평균의 함정이라고 할까요? 저도 초보 때 그랬지만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속과 항속을 서로 운동하는 거죠. 항속은 지속적으로 비슷한 속도로 달릴 때의 속도를 말합니다. 우리 항속 30km로 가자 라는 건 어느 정도 거리를 현재 속도 시속 30km 내외로 맞춰서 지속해서 달리자는 의미지요. 그런데 평속은 다릅니다. 평속은 가민 등 사이클링 컴퓨터에서 라이딩 시작 버튼을 누르고 라이딩 끝 버튼을 누르는 사이 라이딩 전 구간에 대한 평균 속도입니다. 다만 보급이나 신호등 때문에 자전거가 완전히 멈추는 시간은 제외되죠. 그러니 신호가 바뀌어서 차가 막혀서 오르막 경사도가 높아서 등등 속도가 감소하면 평균 속도는 그때마다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항속 35, 40으로 달리는데도 라이딩이 끝나고 평속을 보면 27, 28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초보 자린이가 평속 30 나오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속해 있는 오픈라이더 번개 레벨 난이도를 보면 평속 25 미만은 레벨 1, 25에서 27은 레벨 2, 28에서 30은 레벨 3, 30 이상은 레벨 4로 정해두었습니다. 평속 30 이상으로 달린다는 건 동호회에서 잘 탄다는 뜻 아닐까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평속이 다가 아니긴 합니다. 그러면 평속 30 이상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당연하고 중요한 답은 훈련이겠죠. 열심히 타고 마일리지 쌓고 로라도 돌리며 훈련하다 보면 혼자서도 평속 30 찍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전거 잘 타기 위해 훈련은 필수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속 30 이상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잘 타는 사람들과 함께 팩 라이딩 하는 겁니다. 저는 혼자 솔로 라이딩 하면 잘 나와야 27, 28이지 30은 거의 넘질 못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는 바람과 항상 함께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바람을 잘 헤쳐가야 속도도 오르고 피로도 덜 하죠. 그러기 위해 팩 라이딩 해야 합니다. 선두에서 100%의 파워로 가야 하는 속도를 두 번째, 세 번째 뒷사람들은 70%, 60% 정도의 힘으로도 같은 속도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앞 사람이 바람을 막아주는 드래프팅 효과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테이션도 중요합니다. 한 명만 선두에서 계속 바람 막아주다가 선두가 힘 빠지면 팩 전체 속도가 느려지겠죠. 적당히 선두를 돌아가며 힘을 쓰기도 하고 아끼기도 하는 거죠. 평속 30 이상 넘고 싶으시면 꼭 동호회 사람들과 같이 팩 라이딩을 하세요. 오늘 저처럼 잘 타는 사람들과 같이 타면 더 효과가 좋고요. 오늘 3명이서 달리는데 사실 전 잠깐 짧은 시간 몇 번 선두를 섰고 대부분은 쿠쿠 아니면 3명이 선두를 섰어요. 둘 다 잘 타서 제가 좀 배려받는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저도 노력해서 다음에는 선두를 많이 서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빠르게 스트라바 기록부터 봅니다. 시속 30.1km 30을 조금 넘었네요. 이게 뭐라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제대로 운동한 듯한 뿌듯함이 평상시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숫자에 얽매이지 말아야겠지만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선바에 가기 전 좀 천천히 탔던 기록까지 합쳐져서 30.1이지만 함께 탄 상명의 기록을 보니 31.6km였네요. 같이 팩라이딩한 구간은 저도 31.6 정도로 달렸다는 얘기죠.
같이 함께하는 팩라이딩 효과를 제대로 봤네요. 그런데 사실 파워미터, 심박계 등 부수 액세서리가 생기면 평속이 그리 중요치 않긴 합니다. 바람, 코스 등 환경에 따라 평속은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제 페달의 파워를 측정해주는 파워미터를 달고 나서는 파워에 집중해서 탑니다. 일단은 목표가 100km 정도의 거리를 노멀 파워 200W 정도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제 기준 MP 200W 넘는 게 쉽지 않네요. 평속이란 거 중요치 않다고 해도 사실 감정적으로는 30이 넘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죠. 문산공단 근처 라이딩 막바지 항상 힘든 어필 구간입니다. 이번엔 제가 젖었습니다. 신호를 봤는데 전화가 와있어 다시 걸었더니 안 받습니다. 아이고 바로 붙었어야 되는데 또 인터벌이네요. 앞에서 좀 페이스를 조절해 주셔서 다시부터 지긋한 페이스로 갑니다. 마지막 무지막지한 벽 같은 짧은 어필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상한 시골 동네 길 지나면 동천강자도. 자전거 도로 복귀길은 대부분 국군님이 끌어주네요. 카페 간다고? 아 가고 싶다. 다음에. 됐어요. 잘 탔어요. 잘 끌어주고 와가지고 아이고. 더운 훈련에. 다음에 이렇게 타도 어필해서 열심히 타줘야 파워를 좀 쓰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맞아요. 다음에도 시간 되면 좀 타시죠.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먼저 갈게요. 다음에 뵐게요. 네. 화이팅! 최고. 파이팅. 오늘 너무나 운동되는 즐거운 라이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절 끌어준 국구와 선명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잉남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